Alexander the Great, Julius Caesar, Genghis Khan, Napoleon Bonaparte.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명의 정복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만 제곱마일을 정복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영광을 추구하던 그는 오직 하나, 세계를 정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불사신인 것처럼 패배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군대를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이 남자는 10년 동안 연속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피곤해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얻은 금은 보화로 호사를 누리고 싶어 했지만 그들의 왕은 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치하는 것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정복만을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잘 풀리고 있었지만 인도에서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알렉산더는 가장 도전적인 포루스와의 전투에서 많은 병사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고 그의 말은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병사들을 밀어붙였지만 강 건너에는 새로운 힘을 얻은 거대한 인도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병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더에게 이제 그만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간청했습니다. 결국 평소에 아무 말도 듣지 않던 알렉산더는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음주 습관으로 악명 높았던 알렉산더는 어느 날 밤 과음을 하고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그의 주변에 기회를 보고 있던 장군들이 전부 모여 왕을 보고 그가 죽은 후 그의 거대한 제국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가장 강한 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장군들 사이에 거의 50년 동안 지속된 전쟁이 촉발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제국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분열되었습니다. 그는 마비되어 의사들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스 역사가들은 알렉산더의 시신이 죽은 후 6일 동안 부패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전사 왕이 실제로 신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사실은 처음부터 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알렉산더가 신경학적 장애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묻히기 전에 자신을 향한 장군들의 음모를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알렉산더의 열렬한 팬이었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할 세계가 더 이상 없어 울었던 것처럼 시저는 알렉산더의 업적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에 알렉산더는 이미 다리우스를 정복했지만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상이 알렉산더였기 때문에 그는 알렉산더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일단 군인이자 정치가로서 상당한 권력을 얻은 그는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영구 독재자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야 한다면 어기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켜라 라고 말할 정도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은 시저가 군주제를 수립하려 하여 그들의 권한을 완전히 침식시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60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원로원 회의에서 시저를 암살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23번 찔러서 그들 모두가 얼마나 그를 증오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시저가 본 마지막 것은 공격자들 사이에 있는 그의 양아들이자 신뢰하는 동맹자인 마르쿠스 브루투스였습니다. 중세시대는 십자군 전쟁으로 유명했지만 그것은 동방의 야수로 떠오른 칭기즈칸에 의해 그늘에 가렸습니다. 그는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의 2배를 정복했으며 전 세계를 하나의 칼 아래 두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나 시저와 달리 그는 자신을 신이나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폭군임을 알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랑했습니다. 내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 적을 흩어지게 하고 그들을 당신 앞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절망 속에 살게 하고 그들의 아내와 딸들을 내 품에 안는 것이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라시드 알디는 그가 패스트로 죽었다고 적었고 유명한 이탈리아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그가 말에서 총에 맞아 몇 일 후에 상처로 사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서방시아 제국의 공주에 의해 거세를 당한 뒤 죽었다고도 합니다. 그의 죽음이 다른 정복자들처럼 잘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칸은 그의 가족과 추종자들에게 그의 죽음을 비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몽골인들은 20년간 원하던 서방시아 제국 정복의 중요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정복은 죽어가는 칭기즈칸에게 자신의 웅장한 장례식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시신조차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칸의 추종자들은 그의 장래 행렬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여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5세기를 건너뛰어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칼과 창에서 대포로의 전환기에 나폴레옹은 이 전쟁의 예술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혁명적인 프랑스를 방어하기 위해 황제가 되었지만 그의 야망은 훨씬 컸습니다. 그의 성격은 다른 위대한 정복자들보다도 더 기묘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전은 자신을 백성들의 유일한 구세주로 여겼고 알렉산더는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을 폭군으로 칭했지만 나폴레옹은 자신을 전쟁의 예술가로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권력을 사랑하지만 예술가로서 그것을 사랑한다. 그에게 전장은 그림이었고 그는 그것을 그리는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집중력은 엄청났고 모든 세부 사항과 사실에 대한 기억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05년 한 전장에서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대 위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좌관들이 지도와 서류를 뒤지는 동안 황제는 그 장교에게 그의 부대의 현재 위치, 앞으로 새 밤 동안 있을 위치, 부대의 현황과 그 부하의 군사 기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7개 군단, 총 20만 명의 군대가 이동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려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과 지중해 지역의 일부에서 승리를 거두며 그의 부대를 바람처럼 빠르게 그러나 더 큰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졌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며 전투는 불리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1815년 워틀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영국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영국은 그가 순교자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나폴레옹과 몇몇 추종자들을 낡은 방갈로에 가뒀습니다. 나폴레옹은 나머지 생일을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가 만찬을 주최할 때 남성들은 군복을 입어야 했고 여성들은 드레스와 보석을 착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었습니다. 오랜 고립과 외로움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는 마침내 1821년 5월 5일에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은 프랑스 군대의 수장 조세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 그의 나라, 군사 경력 그리고 그의 아내 조세핀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4명의 정복자들의 끝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고 율리어스 시절은 자신의 사람들에 의해 배신당해 죽었습니다. 칭기스칸은 전장에서 죽고 예술가였던 나폴레옹은 포로로 죽었습니다. 이 4명의 위대한 정복자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이 세상을 떠났지만 공통적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죽었습니다.